아들을 떠나보내는 날, 관 속에 숨겨진 결혼 반지를 보고 무너져버린 진실을 알게 되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 울음 섞인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례식장. 50대 중반의 어머니 이정숙은 차가운 관 속에 누운 아들 김민재, 28세의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진다. 세상 누구보다 소중했던 아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 고개를 숙이던 순간, 그녀는 우연히 민재의 수의 소매 끝자락에서 반짝이는 금속 광택을 발견한다. 가슴이 떨리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 물체를 꺼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결혼 반지였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가운데 이정숙은 반지를 꼭 쥔 채 눈을 감는다. 온몸을 휘감는 의문들. 누가 이 반지를 민재에게 건넸던 걸까? 민재는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긴 채 떠난 걸까? 그 순간부터 그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게 된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거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목탁 소리, 흐느끼는 조문객들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이정숙은 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들의 차가운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무언가 시선을 끌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장례식장 뒤편을 바라본 그녀의 눈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서 있는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멀리서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모자에 가려진 얼굴 한켠으로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끝내 관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가까이 오려는 듯하다가도 주저하며 다시 발을 멈추는 모습을 반복했다. 그 모습은 마치 다가가고 싶지만 무언가에 억눌려 있는 듯한 절박함을 품고 있었다. 이정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그 낯선 여인의 눈빛에 담긴 애절함과 죄책감, 그리고 이루지 못한 간절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일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저렇게 애타게 민재를 바라보는 걸까?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날 때까지도 그 젊은 여성은 끝내 다가오지 않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비 내리는 골목길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쩐지 가슴 한켠을 서늘하게 했다. 며칠 후 정숙은 민재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민재의 다이어리 속에 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한다. 짧은 메모 한 줄. 소연아, 조금만 기다려. 모든 걸 정리하고 너에게 갈게. 그 순간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인의 모습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소연. 그녀가 민재와 어떤 관계였던 거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쥐고 처음으로 민재의 죽음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그날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소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정숙은 아들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이정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재의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 침대에 아무렇게나 놓인 가방, 벽에 걸린 사진들. 모든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민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민재가 마지막까지 지니고 있었던 몇몇 소지품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날 관 속에서 발견한 작은 반지였다. 얇고 섬세한 디자인의 은색 반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다. 빛에 비추어 자세히 들여다보던 순간 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글씨였다. 빛에 비추어야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정숙은 숨을 삼켰다. 가까이 반지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M's, 영원히. M은 분명 민재를 의미했다. 그렇다면 S.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이름. 소연.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그 소녀가 민재의 인생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이 작은 반지 하나가 증명하고 있었다. 정숙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손에 꼭 쥔 반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가슴 한켠에 벼락처럼 퍼지는 슬픔과 분노,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켜 그녀를 휘감았다. 민재야,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민재가 사랑했던 사람, 민재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어쩌면 민재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를 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를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고. 며칠 뒤 정숙은 결심을 굳히고 본격적으로 민재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학교로 찾아가고 민재의 친구들을 만나고 민재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아르바이트 카페까지 찾아간다. 하지만 민재의 친구들조차도 소연이라는 이름을 듣고 당황스러워했다. 민재가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요? 글쎄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민재는 친구들에게조차 소연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다. 정숙은 점점 더 강한 확신을 갖는다. 민재가 숨기고 지키려 했던 비밀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민재가 다녔던 아르바이트 카페의 매니저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듣게 된다. 아, 저기요. 민재 군이 자주 만났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매번 검은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기다렸던 걸로 기억해요. 항상 민재 군이 끝날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곤 했죠. 그 순간 정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소녀. 검은 코트, 망설이며 멀리서 바라보던 눈빛. 그녀는 절실하게 외쳤다. 소연이야. 그 아이를 찾아야 해. 그리고 운명처럼 민재가 일하던 카페 근처의 공원 벤치에서 혼자 앉아 민재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연을 발견하게 된다. 너, 민재를 아는 아이니? 소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리고 소연은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M 그리고 S, 포레버라는 새겨진 글자를 반복해서 떠올렸다. 민재와 소연. 그 둘 사이에는 엄마조차 몰랐던 깊고 은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숙은 민재의 삶을 다시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끔찍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다. 나는 민재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학교 성적표, 아르바이트 기록, 휴대폰 연락처, 메신저 기록까지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민재의 흔적을 뒤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민재는 평소 집에서는 한없이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밖에서는 엄마가 상상조차 못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민재는 대학 수업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나 하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다. 정숙은 민재가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게다가 민재의 친구들조차 그의 진짜 생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겉으로는 밝고 친절했지만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좀처럼 꺼내지 않았던 것이다. 정숙은 점점 더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다. 민재가 자신에게 보여주던 모습이 과연 진짜였는지, 혹시 항상 무언가를 숨기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써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그러던 중 민재의 방에서 한 권의 낡은 수첩을 발견하게 된다. 수첩에는 빽빽한 글씨로 메모가 가득했다. 일정, 아르바이트 스케줄, 시험 준비 계획 등등.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페이지 한가운데 적혀있던 작은 문구였다. 소연, 꼭 지켜줄게. 그 순간 정숙은 확신했다. 민재는 소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녀를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했을지도 모른다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정숙은 결심했다. 소연에게 직접 물어봐야 해. 민재가 왜 죽었는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녀는 소연을 다시 찾기 위해 민재가 다녔던 아르바이트 가게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때로는 카페 벤치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있었고,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며칠 후,
정숙은 민재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민재 군이요? 네, 종종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있었어요. 둘이서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곤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분 늘 주변을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정숙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소연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민재와 함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정숙은 점점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게 된다. 소연은 단순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거대한 사건에 얽혀 있었고, 민재는 소연을 지키려다 목숨까지 걸게 되었던 것이다. 정숙은 자신이 무서운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 숨겨진 반지, 소연의 정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정숙은 다시 중얼거렸다. 민재야, 엄마가 끝까지 알아낼게. 내가 숨기려 했던 그 진실, 엄마가 꼭 밝혀낼게. 정숙은 낡은 우산을 들고 민재가 다녔던 대학으로 향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캠퍼스는 잿빛 구름 아래 조용히 숨을 죽인 듯했다. 대학 정문을 들어서며 민재가 몇 번이고 이 길을 걸었을 생각을 하자 정숙의 발걸음은 저절로 느려졌다. 그녀는 학생처를 찾아가 민재의 친구들과 지도교수에 대해 문의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쉽사리 알려주지 않던 교직원들도 정숙의 절절한 사연을 듣고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 교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재 군은 학업에 매우 성실했지만 몇 달 전부터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특히 어떤 특정 교수님과 상담을 자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수의 이름은 박재훈 교수. 법학부 소속, 엄격하지만 따뜻한 성품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인물이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남성이 피곤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정숙은 자신을 소개하며 아들의 죽음과 그 후 발견한 수상한 단서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박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민재 군은 소연 씨와 함께 아주 힘든 문제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민재와 소연은 몇 개월 전부터 학교 내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교수진 중 일부가 장학금 배정과 인턴십 추천을 대가로 금품과 부당한 청탁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민재는 소연과 함께 그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는 것도 털어놓았다. 정숙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서 민재가 죽은 건가요? 그 아이를 협박하던 사람들이 결국. 박 교수는 말끝을 흐렸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 민재 군이 저를 찾아와 말했어요. 교수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걸 경찰에 넘겨주세요. 박 교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USB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다. 이걸 민재 군이 남겼습니다. 정숙은 USB를 받아들고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것은 민재가 목숨을 걸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정숙은 밖으로 나와 비오는 캠퍼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물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아들아, 엄마가 알아낼게. 엄마가 반드시 너의 진실을 세상에 밝힐게. 정숙은 다짐했다. 그리고 소연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민재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제 정숙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정숙은 박 교수에게 받은 USB를 품에 꼭 안은 채 민재의 대학 동기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몇몇 교직원의 도움으로 민재와 특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어렵게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졸업을 앞두고 각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민재의 죽음 소식은 여전히 모두의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 정숙은 첫 번째 친구 김도윤을 만났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도윤은 정숙을 보자마자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민재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 씨, 혹시 민재가 무슨 일에 휘말려 있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민재가 소연 선배랑 뭔가 심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자주 둘이서 몰래 만나고 학교에서도 있던 사람들을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정숙은 소연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하자 심장이 조여 오는 것을 느꼈다. 소연이라는 그 아이, 어떤 아이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한소연 선배는 조용하지만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했고 약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사실 민재 형이랑 소연 선배,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둘은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정숙은 충격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민재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것도 자신 몰래? 도윤은 민망한 듯 덧붙였다. 형이 어머님께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유학 준비도 있고 여러 상황이 정리되면 꼭 인사드리겠다고. 정숙은 눈앞이 흐릿해졌다. 아들이 자신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을 생각하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도윤은 망설이다 또 하나의 사실을 털어놓았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쯤 민재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소연이를 꼭 지켜줘. 정숙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왜 그런 말을?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형은 무언가 큰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진실을 밝히는 데에는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고. 그때 형의 눈빛은 너무나 단호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손을 꼭 잡았다. 도윤 씨, 제발 소연 씨를 찾아주세요. 저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도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도 형을 위해서 진실을 꼭 밝히겠습니다. 정숙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카페를 나섰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가 남긴 사랑, 약속,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 속에는 노트북, 몇 권의 책,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 한 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다. 민재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가득 찬 일기장을 읽어나가던 중 한 페이지에서 멈춰섰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0월 10일. 드디어 결심했다. 소연이에게 프러포즈를 하기로. 뉴욕으로 함께 가자는 내 제안을 받아줄까 걱정이지만 내가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 정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민재가 자신 몰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듯 아프게 다가왔다.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소연과 함께 찍은 사진도 끼워져 있었다. 둘은 환하게 웃으며 나란히 서 있었다. 민재는 분명 행복해 보였다. 정숙은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다짐했다. 소연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민재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정숙은 곧바로 소연을 찾아 나섰다. 도윤이 알려준 단서를 따라 소연이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북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정숙은 북카페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가을비가 마치 그녀의 마음속 울음을 닮아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진 자리에서 책을 정리하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스웨터에 단정한 긴 머리, 그리고 슬픔을 품은 듯한 눈빛. 정숙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가 바로 한소연이었다. 정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혹시 한소연 씨? 소연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숙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숙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둘은 카페 한켠에서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감히 어머니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정숙은 부드럽게 소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소연아. 민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단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아왔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민재 오빠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 알리려고 했어요. 정숙은 숨을 삼켰다. 어떤 일?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학금 비리, 연구비 횡령,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끔찍한 일들까지요. 정숙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서 민재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오빠는 증거를 모았고 고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소연의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저 확신해요. 민재 오빠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정숙은 차가운 충격 속에 얼어붙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민재 오빠가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어머니께 꼭 드리라고 했어요. 정숙은 두 손으로 USB를 받으며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소연아. 너와 함께 민재가 남긴 진실을 밝힐 거야. 정숙은 소연과 대화를 이어가며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다. 어머니, 사실 저 바로 그날 장례식장 끝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숙은 깜짝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날 흐린 눈물 속에서도 뚜렷이 기억하던 검은 옷을 입고 멀찍이 서 민재를 바라보던 슬픈 눈빛의 여자. 바로 이 소연이었다. 소연은 눈을 감고 마치 죄를 고백하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재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빠의 어머니께 직접 다가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등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감히 민재 오빠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를 지켜주지 못한 게 아직도 제 목을 죄어옵니다. 정숙은 마음 깊숙이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아니다. 소연아. 내가 있어줘서 다행이다. 민재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사람이 너였구나. 소연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조용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비밀리에 혼인신고만이라도 하자고 했어요. 그때 소연은 가방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안에는 또 다른 반지가 들어있었다. 민재가 가지고 있던 반지와 한 쌍으로 맞춰진 M 그리고 S, 포레버라고 똑같이 새겨진 반지였다. 이건 오빠가 제게 주려던 반지예요. 오빠는 약속을 지키려 했어요. 정숙은 반지를 손에 쥔 채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꾹 삼켰다. 우리 민재가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했구나. 그 순간 정숙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 민재가 평소에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던 작은 노트북 파일. 그 안에 혹시 민재가 남긴 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숙과 소연은 함께 민재의 유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열고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애쓰던 순간 정숙은 문득 민재의 생일과 소연의 생일을 조합해 입력해보았다. 0505 더하기 1225 비밀번호가 풀렸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의 폴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소연은 숨을 삼켰고 정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각종 녹취 파일, 사진, 문서들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다. 여 교수들의 비리 증거, 학교 내부 권력층과 기업들의 부정 거래 내역, 몇몇 학생들에게 가해진 부당 행위들의 증언,
정숙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정숙은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민재를 이렇게 만든 자들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소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민재의 남은 뜻을 이어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들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위협이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름 모를 번호로 걸려오는 협박 전화, 몰래 뒤따라오는 검은 차, 집 앞에 남겨진 익명의 경고문. 정숙과 소연은 이제 단순히 슬픔을 이겨내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진실 추적의 길 위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듣고 싶었다. 민재가 남긴 반지, 숨겨진 연인 관계, 그리고 그날의 진실까지. 비 내리는 어느 오후, 정숙은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소연을 마주했다. 소연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손에는 커피잔을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듯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연아, 민재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 나도 이제 모든 걸 알아야겠어. 민재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소연은 고개를 푹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연은 터질 듯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소연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정숙은 손등으로 소연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민재가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말하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민재 오빠도 그걸 알아서 저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소연아, 무서운 거 알아. 하지만 진실을 묻어두면 민재가 평생 갇혀버리는 거야. 널 지키고 싶었던 민재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제발 나와 함께 밝혀주지 않겠니? 소연은 한참을 울기만 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다. 그날 오빠는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요. 학교 관계자 중 한 명이었어요. 어떤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오빠는 증거를 넘기려고 했지만 그게 함정일 줄은 몰랐어요. 정숙의 눈이 크게 열렸다. 함정?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은 오빠가 가진 자료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고처럼 꾸며서 오빠를 없애려고 했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입을 막았다. 민재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럼 너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왜 숨겼니? 정숙의 물음에 소연은 죄책감에 가득 찬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그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았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될 거다는 협박 편지가 집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은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민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소연의 두려움. 정숙은 소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두렵더라도 함께하자. 민재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걸 우리가 끝까지 밝혀내자. 소연은 눈물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민재의 마지막 의지를 따라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결심을 굳혔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만으로 끝날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을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길은 이미 서서히 두 사람을 조여오고 있었다. 며칠 뒤 정숙은 민재의 또 다른 오랜 친구였던 박도훈을 찾아갔다. 도훈은 한눈에 봐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그 역시 민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카페 한켠에 앉아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훈아, 너라면 민재가 숨긴 비밀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민재가 왜 그토록 조심스러웠는지
나한테조차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알려줄 수 있겠니? 도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민재는 소연 누나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결혼? 나도 모르게? 도우는 고개를 숙이며 무겁게 말했다. 네. 둘이 조용히 식을 올리고 민재 형이 유학한다고 생각하게 하려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정숙은 손에 쥔 커피잔이 떨리는 걸 느꼈다. 에이, 왜 나를 속이려 한 거지? 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했다. 소연 누나 집안. 옛날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부도와 소송에 휘말리면서 온갖 악성 루머가 돌았어요. 민재 형은 어머님이 그걸 알면 반대할까봐 그래서 숨겼어요. 정숙은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다. 민재가 평생 믿어왔던 엄마를 두려워해 가장 큰 인생의 결정을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것이다. 도우는 덧붙였다. 하지만 민재 형은 진심이었어요. 소연 누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돈도 명예도 상관없다면서 오히려 소연 누나를 세상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동시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들의 또 다른 삶의 무게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도우는 가방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민재 형이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어머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작은 봉투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소영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난 내 사랑을 선택했어요. 언젠가 엄마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소연이를 부탁해요.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정숙은 결심했다. 민재가 사랑한 사람, 민재가 지키려 한 약속,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설령 그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정숙은 다시 한번 소연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소연은 처음엔 문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정숙이 빗속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자 결국 문이 살짝 열렸다. 정숙은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연아, 나 너를 원망하려 온 게 아니야. 민재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제발 나에게 진실을 들려줄 수 있겠니? 소연은 눈가가 붉게 물든 채 조심스럽게 문을 활짝 열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거실에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소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민재 오빠를 지키지 못했어요.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그치지 않았다. 그제야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몇 달 전 민재와 소연은 비밀리에 약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유학을 지원하던 회사와 민재의 유학 과정에 개입한 후원단체 쪽에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소연의 가정 배경, 과거 아버지의 부도 사건이 알려지자 그들은 민재에게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 여자를 계속 만나면 우리는 내 유학 지원을 끊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엄마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어. 민재는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결국 사랑을 선택했다. 그들은 몰래 결혼하고 이후 유학은 포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날, 민재는 소연과 약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 의문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소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는 절대 음주 운전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너무 쉽게 음주 사고로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사건은 급하게 마무리됐어요. 정숙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몇 달 전 민재와 소연은 비밀리에 약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유학을 지원하던 회사와
민재의 유학 과정에 개입한 후원단체 쪽에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소연의 가정 배경, 과거 아버지의 부도 사건이 알려지자 그들은 민재에게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 여자를 계속 만나면 우리는 내 유학 지원을 끊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엄마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어. 민재는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결국 사랑을 선택했다. 그들은 몰래 결혼하고 이후 유학은 포기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날, 민재는 소연과 약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 의문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소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는 절대 음주 운전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경찰은 너무 쉽게 음주사고로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사건은 급하게 마무리됐어요. 정숙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려 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재 오빠는 유학을 가기 전 저에게 청혼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동안 민재가 힘들어하면서도 혼자 감당했던 고민과 사랑이 한순간에 가슴을 파고들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정숙이 장례식장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커플 반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이건 오빠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저에게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품고 있었어요. 언젠가 정식으로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드리자고 약속했어요. 소연은 상자를 꼭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오빠는... 정숙은 말없이 소연의 손을 덮었다. 그녀는 소연을 탓할 수 없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이 소연의 눈빛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짧게 삽입되는 회상. 민재와 소연은 해질녘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쭈뼛쭈뼛 벨벳 상자를 꺼내더니 수줍게 소연에게 건넸다. 소연아, 나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 평생 함께 해줄래?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작은 약속을 나눴다. 돌아가는 길에 민재는 말했다. 아직 엄마께는 말하지 말자. 모든 게 정리되면 꼭 제대로 인사드리자. 그리고 바로 그 며칠 뒤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정숙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민재가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생각보다는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상상하며 고개를 떨궜다. 내 아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그 순간 정숙의 눈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민재에게 약속했다. 내가 지키려던 사람을, 내가 사랑했던 세상을 이 엄마가 대신해서 지킬게.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한참을 망설인 끝에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민재 오빠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정숙은 눈을 크게 뜨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속에서 한 봉투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민재가 유학 준비를 하면서 모아둔 자료들과 직접 쓴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회사의 비자금 문제를 알아버렸다. 이걸 들고 그냥 도망칠 수는 없다. 모든 걸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해야 한다.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몇 달 전 민재는 우연히 아버지 김태석 60대 중견기업 회장 이 숨겨온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다. 태석은 가족들에게조차 철저히 숨겨왔지만 민재는 아버지의 수상한 움직임을 의심하고 몰래 조사하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민재는 누군가의 감시를 느끼기 시작했다. 밤늦게 따라오는 자동차, 집 앞에서 맴도는 낯선 사람들. 민재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심했다. 내가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다. 진실을 알리자. 하지만 바로 그 결심을 굳힌 며칠 뒤 민재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정숙은 손에 든 메모를 와락 끌어안으며 무너졌다. 내 아들이 그런 위험한 걸 감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민재 오빠는 출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장부 복사본을 맡겼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전해드리라고. 소연은 또 다른 작은 USB를 꺼내 정숙에게 건넸다. USB 안에는 아버지 김태석이 연루된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정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 속에 결심했다. 민재야,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진실, 엄마가 세상에 밝혀줄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 사실 민재 오빠는 유학을 가려던 것도, 저와 거리를 두려던 것도 모두 강요당한 거였어요. 정숙은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누구한테? 소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무겁게 대답했다. 민재 오빠의 작은아버지 김재국 씨였습니다. 정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김재국, 남편 김태석의 친동생. 민재를 어릴 때부터 친조카처럼 아껴주던 척했던 그 사람. 민재가 장부를 발견한 사실을 눈치챈 김재국은 경악했다. 그 비자금 장부는 사실 김태석뿐 아니라 김재국 본인도 깊게 연루된 문제였다. 김재국은 조카 민재가 진실을 폭로할 경우 가족 전체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망까지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다. 게다가 김재국은 김태석 회장이 은퇴 후 경영권을 민재에게 넘기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탐욕과 두려움이 김재국을 괴물로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민재에게 소연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다. 유학을 강요했다. 결국 민재가 모든 요구를 거부하자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을 계획했다. 민재는 마지막까지 싸웠지만 준비가 부족했다. 그날 민재는 혼자 차를 몰고 가다 뒤에서 들이받친 후 가드레일을 넘어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내 아들이 우리 가족의 피부치한테 죽임을 당한 거였어? 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러나 정숙은 주저앉지 않았다. 민재가 남긴 USB, 민재가 숨겨왔던 진실, 그리고 소연의 증언. 이 모든 것을 모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했다. 정숙의 눈빛에 단호한 빛이 떠올랐다. 민재야, 엄마가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반지를 다시 꺼내어 바라보았다. M 그리고 S, 포레버.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민재가 남긴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정숙은 속삭였다. 민재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외로이 싸웠는지 이제야 알았구나.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어두운 진실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던 민재의 의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이의 고집. 그리고 끝내 어머니에게 남기고자 했던 숨은 마지막 메시지. 나는 사랑했고 그 사랑을 위해 싸웠어. 정숙은 가슴 깊숙이 그 메시지를 느꼈다. 민재와 소연은 작은 카페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마주 앉아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며 말했다. 소연아, 우리 가족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민재는 소연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반지를 꼭 기억해줘. 이건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민재는 늘 소연에게 약속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아줘. 그 말 속엔 민재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정숙은 반지를 품에 소중히 안았다. 민재야, 내가 남긴 약속, 엄마가 지켜줄게. 너의 사랑도, 너의 진심도
절대 헛되지 않게 알게. 그녀는 굳은 결심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민재가 지키려 했던 것을 대신 지키고 민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에게 정의를 물을 것. 피로 맺어진 배신을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것이다. 정숙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민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우선 민재가 남긴 메일함과 노트북을 뒤졌다. 몇몇 삭제된 파일들, 이상하게 지워진 통화 기록, 그리고 암호가 걸린 비밀 폴더. 며칠을 밤새워 연구한 끝에 정숙은 결국 비밀번호를 풀어냈다. 폴더 안에는 민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녹취 파일이 있었다. 삼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버지가 남긴 건 제 몫이에요. 전 그냥 조용히 유학 가서 살 거예요. 부디 이만두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삼촌의 차가운 목소리. 내가 없어져야 이 모든 게 정리된다. 녹취를 듣는 순간 정숙의 몸은 떨려왔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다. 민재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삼촌의 계략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정숙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변호사도 조심스러워했다. 권력 있는 삼촌과의 싸움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재가 남긴 녹취 파일을 들은 순간 변호사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건 살인교사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증거를 정리하고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밝힐게. 며칠 후 삼촌은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오해다라며 모든 것을 부정했다. 하지만 민재가 남긴 녹취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다. 정숙은 증인석에 서서 담담히 말했다. 제 아들은 죽기 전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고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마지막까지 아이의 진실을 대신 말하러 나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삼촌은 끝내 고개를 숙였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판사는 냉정히 선고했다. 피고인은 고인의 죽음에 직접적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을 선고합니다. 며칠 후 정숙은 소연과 함께 민재의 무덤을 찾았다. 하얀 국화꽃과 함께 조심스럽게 민재의 반지를 무덤 앞에 내려놓았다. 소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오빠, 이제야 조금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어라, 민재야. 내가 지키려던 사랑도, 진실도 엄마가 다 지켜냈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먼 하늘 어딘가에서 민재가 미소 짓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끝없는 슬픔 속에서도 작은 평화가 찾아오는 순간이었다. 1년 후 민재의 첫 제삿날. 정숙과 소연은 함께 검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묘지를 찾았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잔잔했다. 묘비 앞에는 민재의 사진이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정숙은 손에 꼭 쥔 작은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바로 민재가 소연에게 건넸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그 결혼 반지가 있었다. 소연과 정숙은 서로 눈을 마주본 후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냈다. 그리고 민재의 사진 위에 놓인 작은 꽃다발 곁에 반지를 끼워주듯 얹었다. 마치 그 반지를 통해 민재의 사랑과 꿈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처럼. 정숙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다 이해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약속할게. 너의 사랑, 너의 꿈, 엄마가 끝까지 지킬 거야. 소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제는 안심하고 쉬어요. 우리 끝까지 오빠 편이에요. 그 순간 하늘의 구름이 살짝 갈라지고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민재의 묘비를 부드럽게 비추었다. 정숙과 소연은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민재는 분명 어딘가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